그동안 충분히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지금 뭘 사야 하냐고 물어보는 청개구리 같은 분들이 계세요. 한동안 떡상하는 종목들이 넘쳐나서 이제 좀 팔아야 하나 싶은 상황에서 왜 자꾸 뭘 사야 하냐고 물으시는 거죠? 가만히 무시하고 있으면 고꾸라질 종목을 골라 잡으실 것 같아 초능력을 발휘하여 도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다행히 구조적으로 장기 고성장할 수밖에 없고 올해도 실적의 퀀텀 점프가 가능한 종목이 중요하지도 않은 과거 4분기 실적 부진의 이유로 주가가 가지 못한 기회가 이어지는 대박 종목이 보이네요. 주말 동안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의견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인생 떡상하러 들어와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별일 없으시죠? 아프지 마시고요. 밥 잘 드시고요. 운동도 꾸준히 하세요. 저도 최근에 운동을 소홀히 했었는데 이번 주말에는 꼭 헬스장에 다녀올 생각입니다.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우주 끝까지 떡상하려면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난밤 글로벌 증시가 흔들렸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먼저 상황을 같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보아하니 물가가 다시 요동치는 건가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1월 PCE가 지난해보다 5.4% 상승, 전월보다는 0.6% 상승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지난 2월 1일 연준이 기준 금리를 0.25% 인상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며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공포 심리를 나타내는 빅스 지수를 보면 최근 18포인트까지 빠지며 시장이 평온한 모습을 보였지만 어느새 22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빅스 지수를 주봉 차트로 다시 보자면 우리 채널에서는 오랫동안 25포인트를 넘어서면 분할 매수를 고민해 볼 수 있고 30을 넘어서면 그냥 사는 전략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30을 넘어선다고 보기엔 아직은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물가로 인해 시장이 요동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어차피 2분기부터는 작년 물가가 급상승했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기고 효과로 인해 물가가 안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30포인트를 넘어서는 재앙을 예상하기엔 미친놈이죠? 그때 다시 상황을 보긴 해야겠지만 대충 빅스 지수가 25포인트만 넘어가도 적절히 매수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환율도 볼까요? 일봉 차트를 보면 아주 그냥 V자 반등인가요? 그래서 주봉 차트로 보면 V자 반등 맞네요. 그럼 당분간 시장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보기엔 어려운 거죠. 하지만 환율도 이 꼭지를 향하는 반등이라기보다는 1350원 수준의 제한적이 상승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희망 회로를 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일봉 차트를 봅시다. 우리 채널에서는 2400포인트를 위협하며 여기 갭을 메꾸는 것으로 보고 있죠. 아직도 견조한가요? 그래도 앞서 본 대로 시장 분위기가 뒤숭숭하기 때문에 결국 메꾸는 겁니다. 그리고 원하지는 않지만 현금이 딱히 없거나 좀 더 보수적으로 보겠다면 여기 갭까지 조정을 받는 것으로 보라고 했죠. 시황은 우리가 봐온 것과 딱히 달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조정이 깊어진다면 그것은 고꾸라지기 위한 하락이 아닌 거죠. 결국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시작될 수 있는 거대한 상승을 연출하기 위한 단순히 에너지를 모으기 위한 패턴에 불과하기 때문에 빠지던지 말던지 거대한 상승의 큰 그림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정리가 되시겠죠? 그럼 봐야 할 종목이 오늘도 많기 때문에 그지 같은 시장은 뒤로 한 채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버티면 인생 떡상하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출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떡상 중인 나노신 소재를 살펴봅시다. 채널에서는 종가 기준으로 12만 3천 원이 깨지면 청산하기로 했는데요.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이 종목을 보유하며 개떡상하고 있는 정신나간 집단이 우리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지금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길게 말할 것은 없고요. 종가 기준으로 12만 3천 원이 깨지면 청산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도 계속 오르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계속 들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꼭 정수리에서 팔지 못하더라도 귓구녕에서 팔면 베스트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대박난 떡상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얘도 엄청난 떡상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2020년부터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떡상이 아니라 인생 떡상 중인 거죠. 에코프로비엠 역시 이렇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급등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계속 들고 있는 정신나간 집단이 바로 우리죠? 이놈의 김떡상 채널이 아주 그냥 미쳐서 이걸 한 주도 안 팔았다는 것이 실화냐고요. 그래서 우리의 작전은 뭐였나요? 종가 기준으로 14만 5천 원이 깨지면 청산하는 거죠? 아주 그냥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단기 고점을 제가 알겠냐고요.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14만 5천 원이 깨지면 청산하겠다는 작전을 유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역시 인생 떡상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도 무섭게 치솟고 있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고 있는 폭주 기관차 에코프로입니다. 지금 단기 5배가 올랐다고요. 이게 지금 감당이 되시는 건가요? 놀라 쓰러지신 건 아니시죠? 얘도 이렇게 급등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한 주도 안 팔고 있는 거죠? 이게 제정신이냐고요. 솔직히 고소 공포증이 생길 것만 같아요. 얘는 종가 기준으로 20만 6천 원이 깨지면 청산하기로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너무너무 어지럽습니다. 배가 터져 죽을지도 모르니 빨리 청산될 수 있도록 청산 라인을 한 번 더 올려야겠어요. 20만 6천 원의 청산 라인을 21만 9천 원으로 상향하여 종가 기준으로 깨지면 청산하는 작전으로 보유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떡상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얘는 종가 기준으로 22만 원이 깨지면 리스크 관리를 하기로 했는데요. 16만 원 아래에서 매수한 물량은 그냥 묻더라도 최근 단기 바닥같이 애매한 바닥이나 분위기 좋을 때 용기를 발휘하며 매수한 물량만큼은 정리하여 부담을 덜기로 했죠. 정확히 2월 20일 월요일에 청산을 했던지 앞서 말한 대로 리스크 관리를 했던지 일단 채널에서는 매도가 발생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대충 분위기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를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빨간색 양봉보다는 파란색 음봉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힘이 빠지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검은색 개인이 이제 와서 굳이 비중을 늘리고 있으니 미친 거 아닌가요? 이미 이 종목은 배 터지게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더라도 아쉬울 게 없고요. 당분간은 오르던지 말던지 관망하며 시장이 흔들릴 때나 기회를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대한 수익을 실현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LG전자를 살펴봅시다. LG전자는 2월 8일 채널의 커뮤니티를 통해 전체 구독자 모두에게 의견을 전했던 종목입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볼까요? 작년엔 원자재 가격 부담과 운송비 부담으로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내 생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물가 상승률과 고강도 긴축으로 인한 수요 부진이 LG전자의 주가를 끌어내렸었는데요. 비정상은 정상이 된다고 했죠? 그렇게 모든 것이 정상화된다면 11만 원 중반과 12만 원 초반의 구간이 바닥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아래는 그냥 지옥 구경한 거죠. 그렇게 지상으로 올라가자고 했는데요. 지상으로 올라왔나요? 일봉 차트를 봅시다. 지상으로 올라오기 직전에 있네요. 지하 천장을 뚫어야 하는 단기 저항에 있는 거죠. 지상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저항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단기 반등의 피로도가 너무도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피로를 회복하는 휴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지상으로 올라가려는 흐름을 예상해 보고요. 지금은 관망해야겠죠. 작년 전장 사업의 수주 잔고가 80조 원에 도달했었고요.
올해는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면 상승하기 위한 휴식이 되겠습니다. 카카오 일봉 차트를 봅시다. 카카오는 채널에서 7만 원은 무조건 회복하는 가격으로 봐왔죠? 하지만 하반기쯤에 도달을 해야 의미가 있다고 했고요. 최근 반등에서는 속도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속도대로라면 7만 원을 넘었을 때 비중 축소를 고민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했었는데요. 역시나 급하게 7만 원에 도달하니 배탈이 나버렸죠? 대단한 것도 없으면서 빠르게 반등하고 있었으니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카카오는 무엇보다 검은색 개인의 의미 있는 손절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요. 의미 있는 손절 하나 했더니 또다시 공격적으로 사고 앉아 있습니다. 차트를 크게 보면 검은색 개인은 2020년 3월부터 지금까지도 사고 있는 겁니다. 이럴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개인의 지분율이 역대급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환장할 노릇입니다. 성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올해 전망되는 실적 기준 PER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53배의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 나와야만 지금의 고평가 고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오늘도 똑같은 얘기로 정리하겠습니다. 보는 김에 네이버도 보자면 똑같죠. 네이버는 채널에서 23만 원을 무조건 회복하는 가격으로 봐왔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도달을 해야 의미가 있다고 했고요. 앞서 본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23만 원을 향하는 속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속도로 23만 원을 회복하면 오히려 비중 축소를 고민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역시나 탈이나 버렸습니다. 역시나 검은색 개인이 손절을 안 하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 문제인 거죠. 얘도 차트를 크게 보면 2020년 1월부터 검은색 개인이 지금도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좋은 얘기가 안 나오는 거죠. 작년에는 이익의 역성장을 기록하는 성장의 둔화에도 올해 전망되는 실적 기준 PER 밸류에이션이 30배의 고평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성장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겁니다. 앞서 본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워낙에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향후 금리가 하락하고 경기가 회복하며 시장이 반등하는 과정에서 동반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얘들이 더 이상 주도주가 될 수는 없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쏘리. 김떡상을 사칭한 리딩방이 많이 있습니다. 김떡상의 멤버십은 유튜브를 통해서만 가입과 결제가 가능하고요. 채널의 커뮤니티를 통해서만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외에 다른 리딩방이나 채팅방은 저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을 봅시다. 이 정도면은 얘는 지 혼자 2차전지 종목이 아닌 거죠. SK온을 보면 배터리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모양입니다. 흑자 전환까지 대충 올해 4분기까지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당장은 최근 포드발 악재도 있었고 배터리 생산 수율 등의 문제로 당장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올해 4분기 배터리 흑자 전환이 가능하고 내년 연간 기준으로도 배터리가 제대로 돈을 벌 수 있다면 버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장은 괴롭더라도 전망대로라면 하반기 스타가 될 수 있으니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중장기 방향은 위를 가리키고 있으니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을 지배하는 SK 역시 정신이 나갔죠? 정신 나간 SK를 살펴보기 위해 가장 중요한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다른 상장 자회사들의 포지션을 보면 SK텔레콤은 얘 무슨 일 있었나요? 딱히 관심이 없는 종목인데 땅굴을 파고 있고요. SK스퀘어는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어 다행이고요. SK바이오팜은 진짜 등신이네요. 심지어 기대주 SKC조차도 바닥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지주사인 SK가 이지랄을 떨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SK이노베이션과 SKC가 하반기 반전 카드가 남아있고요. 지주사이기 때문에 시장의 회복기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때를 기다리자는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반기가 되면 배터리 자회사들의 실적 반등뿐만 아니라 SK팜테코와 SK실트론 등의 훌륭한 자회사들의 상장 소식도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마지막으로 위메이드까지 살펴봅시다. 우리 채널에서는 마지막 대박 물타기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종목 교체도 좋다고 했고요. 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급등 뒤 이어지는 휴식의 단계로 보이기 때문에 함께 상황을 파악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먼저 봅시다. 일봉 차트를 보면 단기 저항에서 저항을 받고 다소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일단 조정 파동에 진입한 거죠? 일단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생겼고요. 그래서 위믹스 코인 일봉 차트를 보면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단기 20배가 오르고 이 정도 조정받는 것은 너무도 미미해 보이기 때문에 앞서 본 비트코인 대비 오히려 견조하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니 상대적으로 괜찮죠? 당장 가장 중요한 미르엠의 지표를 보자면 현재 시간 15시 피크타임이 아니지만 15만 명에 가까운 동시 접속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피크타임에 기본적으로 15만 명을 돌파하고 있고요. 이번 주말 동안 잘하면 16만 명을 돌파하며 여전히 증가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위믹스 플레이의 전체 동접자 역시 피크타임에 45만 명을 넘는 수치를 기록하면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르엠의 게임 토큰의 가격 역시 9달러 수준으로 매우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글로벌리하게 돈을 벌기 위한 혹은 돈도 벌고 싶은 유저들의 유입에 유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좋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 타사의 신작 게임도 흥행에 성공할 것 같진 않지만 위믹스 플레이에 새롭게 온보딩 되었고요. 블록체인 P2E 카지노 게임 역시 새롭게 런칭이 되었는데요. 지표가 공개되지는 않고 있지만 새롭게 런칭된 카지노 게임의 게임 토큰도 9달러를 훌쩍 넘기고 있다는 것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토큰 가격은 대단하네요. 어쨌든 카지노 게임은 볼 수 있는 게 없어서 솔직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다소 시장에 부담이 있긴 하지만 위메이드의 상황만큼은 시장과 달리 위믹스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음이 확인되기 때문에 괜찮죠? 따라서 시장 상황도 뒤숭숭하고 단기 저항에서의 주춤함은 어쩔 수 없지만 위믹스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다면 결국 위메이드 주가도 위믹스 코인도 건전한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제 막 지옥 탈출을 했을 뿐이니 계속 보유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다소 시장의 변동성이 예상되지만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일 뿐입니다. 시장은 원래 상승과 하락의 무한 반복이고요. 이제는 하락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으면 다음 상승 파동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코스피 주봉 차트를 보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방향은 아래라기보다는 옆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잘 이겨내어 높은 곳으로 함께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꿈은 이루어진다. 화이팅!